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존재일까요? 이 물건일까요? 여기에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물건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어색하네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 옐런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한 힘을 갖고 있는 자리잖아요.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투기 자산이다. 비트코인. 투기 자산이다. 이딴 경고에 비트코인 이틀 사이 1,000만 원 순삭. 순삭은 순간 삭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모습인지 그래프부터 좀 보시죠.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 한 개의 가격이요. 여기 2월 1일부터 돼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3,661만 원. 이게 작년이 아니에요. 얼마 전입니다. 이달 초입니다. 이달 초. 그랬다가 쭉 올라가죠. 21일 6,541만 원. 거의 2배인데요, 지금. 그랬다가 경고가 나오고 무슨 일이 잠깐 있었어요. 한 이틀 사이에 5,600만 원으로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가 내려갔네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그래프를 더 연장해서 그 앞까지 가면요, 지난해에는 800만 원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먼저 미국 재무장관은 투기자산 이렇게 경고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는 비트코인 내재 가치 없습니다.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틀 사이 빠졌다.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좀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판단하는 척도로 볼 때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의 좀 이상 급등 아닌가. 대상적으로 이 암호자산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I fear it's often for illicit finance. It's an extremely inefficient way of conducting transactions and 자, 그리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머스크 리스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요, 최근에 본인의 SNS상에 비트코인 괜찮다는 이렇게 어떤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 이런 걸 알리죠. 그 이후에 엄청나게 가격이 뛱니다. 그런데요, 또 며칠 전에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시장이 출렁출렁했죠. 그래서 그의 한마디에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뭔가 불안한데 기름을 부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지금요. 최영학 고문님. 네.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재 가치 논란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변동성이 너무 높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 내기로 돼 있거든요. 예, 세금을 물린다는 세금 방침이 물리는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려면 세금 물리려고 하면 자산으로 그렇죠.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자산을 인정해 주는 격이 되네요. 그렇죠. 그거는. 금융종합정보법 건제 개정안을 가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 화폐 이 코인을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우리가 자산인지 화폐인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내재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일단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65%가 뜨고
지난 5년간을 보면요. 예. 14,000%가 뜹니다. 14,000%요. 테슬라가 800% 뛰고요. 코스닥이 150% 뛸 때 이거는 13,000배 뭐 이렇게 프로를 뛰니까 분명히 이거는 변동성은 분명히 있으나 예. 그러나 이 자산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2017년도에 확 2만 불까지 올랐다가 다음에 막 3천 불, 3천 또 빠지는 가격이. 그때는 개인들이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어.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까지도 이것을 자기네들이 지수에다 지금 넣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170년 된 보험회사인 머스캐피탈이 지금 머추얼이 지금 여기에 자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를 봐서는 예. 기관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쌍끌이를 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일단은 암호화폐가 분명히 자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예. 현재 이름은 언제까지 오를까 이거 아닙니까? 예.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는 뭐 10만 불, JP 모건에 14만 불,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새 돈나무 여사라 그래서 캐슬린 우드, 캐시 우드라는 부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는 25만 불. 근데 어저께부터는 무슨 얘기 나오면 100만 불에서 300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 비트코인 하나가. 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 시장에서의 얘기는 이 가상화폐가 전체 통화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예. 분명히 이렇게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용으로는 가장 좋은 수단이 지금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금값은 또 떨어져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지금 비트코인 얘기로 집중돼 있는데 사실 가상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상화폐가 많다. 그럼 희소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단은 주축을 일어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는 이제 코인 화폐라 그래서 1,000원 미만의 부분도 요번에 혜택을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거기까지가 다 갈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지금 이 가상화폐를 지금 ETF로 해서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뉴욕의 멜론 은행 같은 데도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신용카드를 지금 터줬거든요. 그다음에 뭐 페이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심지어는 예. 테슬라는 자동차 값 이걸로 내도 돼요. 그러면서 뭐 테슬라가 이걸 뭐 샀다. 뭐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한 달에 65%씩 뭐 이렇게 뛰는 것은 분명히 이상적인 과열 현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이거 뭐 많이 오르면 내려오게 돼 있고 그런 변동을 겪으면서 우상향하는 모멘텀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일론 머스크나 이런 데서 지금 한번 쳐줬잖아요. 예. 만약에 애플이나 다른 플랫폼에서 이것을 쓴다고 만약에 선언을 한다.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뭐 연기금들의 자산이 1%만 들어온다 그러면 예. 대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시티은행에서 얘기하는 31만 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상 화폐잖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돈의 대안으로 처음에 등장을 한 건데 가격이 굉장히 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겁니다. 과연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가 가치가 있는 건가? 그 자체로서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논쟁이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최영호 고문. 요새 이제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에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식시장에서 불려서 부동산 사는 게 자기네들 꿈이라고 요새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각에서 이제 이걸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거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폭탄 지적이 돌리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지금요. 비트코인 시장이 어떠냐면요.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장의 이 뉴스에 굉장히 급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20대, 30대가 지금 계좌 이 개설한율이 200%가 넘었어요. 한 달에.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건 좋지만 진짜로 굉장히 이것은 어떤 해지용이나 인플레이션의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거를 투기용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순간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관에서 과거에 이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죠. 과거에 이 버블
투기로 얼마나 많은 있을까 그런 걸 다시 언급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는 새로운 디지털 금이다. 다르게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거죠. 자, 두대인 변호사. 네. 이런 가운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차원의 가상화폐 발행을 할 수 있다.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 지금 뭐 실물화폐 관련된 뭐 비관적인 그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물화폐 없이도 지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예. 됐기 때문에 현금 쓰는 분들이 많이 줄은 거죠. 네, 지금. 그렇죠. 전자화폐나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지금 다 대체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가능성으로서의 전자화폐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각국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의 앨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예. 지금 뭐 비트코인이 많이 성장을 하면 뭐 달러에 관련된 이렇게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달러의 없기 위상.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뭔가 견제하는 정치 예. 외교적인 시각도 있는 거군요. 네, 거기에는. 경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테슬라 그 세계 제1의 갑부가 1조 7천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사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암호화폐 그 미래의 전망성은 상당히 밝고 이게 화폐를 100%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금과 같은 보조 수단으로서의 화폐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변동성은 크지만 예. 그 변동성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정착화해 가는 단계로 지금 사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흐름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네, 과정에 이 그렇습니다. 가격의 적석성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뭔가 흐름은 있는 것이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요. 맞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앨런 발언의 휘청이 비트코인 시장에선 희소성이 큰 디지털 금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김병민 교수, 주변에 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까? 네,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주위를 돌아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하거나 예.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좀 올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17년도 때 비트코인 특히 가상화폐가 굉장히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있었던 논쟁들이 떠오르는데 예. 그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이 바로 이 얘기를 두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한 21세기 튤립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반대 진영에 맞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논쟁이 어디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뛰어들게 됐고 또 이를 바탕으로 결국은 얼마나 안정적인 기준화가 되는지가 핵심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예. 조금 전에 나왔던 발언 중에 이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부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돈 세탁 이른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해커들이 이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들이 결국 미국으로부터 기소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전 세계의 잘못된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권 내로 가상화폐가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상화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예. 우리가 이 가상화폐를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그 밤사이 가상화폐가 뜨고 있다고 아마 많은 방송국에 있는 작가님들이 밤사이 막 썼을 겁니다. 예. 다음날 가상화폐가 너무 급등하고 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해보면 그때는 또 급락돼 있어서 이 방송말이 안 맞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해갖고 언제든지 결제가 가능한 수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지만 예.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 실물화폐의 모습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예. 다만 분명한 건 가치 저장 기능으로서의 기능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가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화폐, 과연 과거에 생각하고 있는 현물이 있는 화폐가 이게 꼭 맞는 건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가치를 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투자 대상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막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이건 경제학자들이요 논문을 한 수십 편 써야 되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네, 최영호 고문님. 이게요. 달러가 금태환이었잖아요. 금본위제를 하다가 예. 그거를 버리고서 왔잖아요. 달러 내재 가치가 제로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는 3번의 이 굴곡을 지난 후에 안정화됐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은 2번째 산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가서 세계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시각을 보죠. 근데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이건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목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계속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